이번 영상에서는 1단계 레벨의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 소개되는 6가지 핵심 스킬 중 네 번째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는 핵심어와 매개어를 모두 잘 알아차리고 듣는 즉시 한국말 번역이나 문법 생각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중점을 맞춰 훈련합니다. 지금까지의 시리즈 영상에서 3가지 기법이 소개가 되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인 오토박싱과 마음속 타이머를 활용하는 기법을 알아봅니다. 특히 여러 유튜브 채널의 샘플 오디오를 들어볼 건데요. 오디오를 일단 들어봐야 컨셉이 더 잘 이해가 가는 만큼 지금까지 그 부분을 스킵해 오셨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오토박싱과 타이머의 컨셉을 알아본 다음 워밍업으로 먼저 짤막한 문장을 오토박싱 해봅니다. 그 다음 박싱이 많은 경우,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오토박싱을 적용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술술 들으면서 즉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 비결은 바로 영어의 말 패턴을 이해하고 의미 단위별로 이미지와 느낌을 빨리 연상해 버리는 데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하게 되려면 많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토박싱과 마음속 타이머입니다. 심플한 문장은 우리에게 잘 들리지만 복잡해지게 되면 들리는 말을 어떻게 연상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복합 문장에는 여러 가지 꾸미는 보조적인 문장이 곳곳에 들어있고 때로는 러시안 인형처럼 여러 층의 문장이 겹겹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한계는 바로 시간성입니다. 마치 스캐너가 이동하듯 일정한 방향으로 내용을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일회성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무수히 지나가는 단어들과 의미 블럭들을 효율적으로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는 문장을 컨베이어 벨트, 단어들을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스에 담는 제품의 개수는 들쑥날쑥 변합니다. 계속해서 길이가 변하는 박싱 단위를 알려주기 위해 박싱 단위마다 시작 시그널과 종료 시그널이 울립니다. 그 시그널 사이에 지나가는 모든 단어들을 한데 묶어 한 상자에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큐가 들릴 때 마음속 타이머를 켜고 박싱을 시작하십니다. 타이머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모든 새로운 내용을 버퍼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쭉 들으시다가 종료 큐를 맞는 순간 지금까지 버퍼링했던 내용을 재빨리 연상해버리는 것으로 박싱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 박스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재빨리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빨리 연상했다가 잊고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기능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타이머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게 해주는 상상 속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가끔 우리가 4가지를 동시에 멀티태스킹 한다고 했을 때 2가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면 그게 뭐였는지 깜빡하더라도 내가 뭔가 2개를 더 하려고 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느낌상의 메모를 유지해주는 것이 여기서 타이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박스별로 따로 연상을 끝마치다 보면 박스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정작 어디에 써야 할지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듣기 훈련을 시작한 초기에는 전체 문장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한 번에 이해하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무조건 정확히 빨리 개별적인 박스들을 패키징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박싱, 즉 작은 단위의 이미지 연상을 자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뇌가 자동화되어야만 작은 박스들의 박싱은 자동으로 돌리면서 여러분의 의식은 보다 큰 그림인 큰 박스들, 즉 보다 넓은 구간의 뜻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박스들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더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박싱할 정신이 남아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스몰 박싱을 전부 오토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일스톤 3과 4로 진행하면서 작은 박싱이 아닌 큰 박싱으로 점차 무게가 이동되고 그에 따라 작은 박스들의 역할이 점차 자동으로 인지가 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후반부 듣기에서도 그 치트키가 어느 정도 소개되니 기대해주세요. 현재의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 훈련하실 시작 큐와 종료 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보다 높은 마일스톤으로 가시면 큐가 달라집니다. 여기 나열된 시작 신호가 들릴 때 마음의 버퍼를 여시고 내용을 받아들인 다음 구간의 새로운 시작 신호가 나올 때 지금까지 진행했던 박스의 내용을 성급히 마무리해 전부 연상해 느껴주시면 됩니다. 앞서 러시안 인형의 비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크기의 박스를 준비하고 박스마다 별도의 타이머를 켠 다음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멀티태스킹을 처음부터 한 방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박스와 큰 박스를 나누어 다른 시점에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박스들이 지금 영상에서 훈련하는 스몰 박싱입니다. 좌측의 박스에서 우측의 박스로 말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으면서 박스를 잘 나누는 능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능숙해지면 박스별 연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박스의 의미가 앞의 박스의 뜻을 덧붙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유와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의 박스에 담긴 정보의 높이가 다르게끔 느껴주면 됩니다. 앞의 박스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박스는 앞의 박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하는 것처럼 느껴주세요. 결국은 작은 박스의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면서도 의미에 따라 구조에 따라 작은 박스들을 큰 박스로 묶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단계가 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 세 번째 마일스톤으로 진행하는 단계이며 전체 문장인 숲에 중점을 두는 네 번째 마일스톤에 이르러서는 박싱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문장의 내용과 구조가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샘플 듣기 연습은 본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진 관계로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